자, 해외 선물 투자 전략부터 실전 투자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 카이로스탁 천윤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강의를 통해서 안 해보신 분들이 저런 새로운 시장이 있어? 라는 궁금증 많이 지금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 국내 선물까지는 정말 투자해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해외 선물은 의외로 투자해보셨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쵸.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투자를 그동안 해오셨고 지금 많이들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아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3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 선물은 저녁 9시 반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직장인 분들 그리고 또 의외로 주부님들도 많이 매매하셔요.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이 해외 선물이라는 부분이 소액 자본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또 주부님들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항상 또 기억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아마 천윤재 대표도 어제 새벽까지 밤잠 설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특히나 해외 선물 시장 쪽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이제 좀 실전 매매 전략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네.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변동성이 정말 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중국 인민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하 발언이 있었고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주요 종목인 오일, 골드, 유로 세 종목 다 하방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네. 자, 크루드 오일의 차트 모습이고요. 지난 10월 2일부터 이어졌던 크루드 오일의 하방 랠리가요. 끝도 없었던 하방 랠리가 28일을 기점으로 상승으로의 추세를 전환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날 약간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28일은 또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된 날이었죠. 주간 원유 재고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5주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원유의 가치가 올라갔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날은 크루드 오일의 대형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원유를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어왔었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의 여야 합의에 의해서 40년 만에 미국 원유의 수출길이 개시가 되었다. 이 대형 호재로 인해서 크루드 오일은 28일부터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한 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와 유로 종목을 보시면은 끝도 없는 하방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28일 FOMC 성명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요. 매파적인 발언이 무엇이냐?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연내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골드와 유로 무슨 상관이 있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 반대적인 안전자산인 유로 달러,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그리고 금, 골드까지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골드, 유로 종목 FOMC 매파적인 발언 하고 나서 엄청난 과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 있게 보셔야 할 종목은 유로 종목인데요. 네. 유로 종목 지난주 ECB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유럽 달러를 더 찍어낸다는 이야기죠. 자, 네. 유럽 달러 통화 공급을 더 늘리겠다. 자, 그러면 유럽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기폭제 역할을 한 미국의 금리 인상 발언, 미국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자, 시장에 많은 유동 자산들이 미국 달러 매입에 목매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반대적인 안전자산인 유로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방 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매매하시면서 항상 상세히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골드 종목 보시면은 골드 종목 역시도 미국 달러와 반대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자, 하지만 골드 종목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방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약간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하방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예측을 통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고 이건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렇죠. 일어날지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해서 이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매매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또 움직임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될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선취득해서 그렇죠. 자,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매입을 매수를 주문을 넣고 나서요. 자, 높은 가격이 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정보를 선취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자, 빨리 정보를 취득한다고 한들 자, 그쪽보다는 10분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네. 우리의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하지만 해외 선물은 이런 대형 이슈들이 터지고 난 후에 엄청난 움직임을 보인다. 자, 네. 이슈가 터지고 난 후에 대응을 하는 항상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네. 더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 주식과는 달리 틱의 개념도 앞서서 이제 강의 시간에 살짝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과 좀 연계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네네. 5일 매수 의견 주셨었는데 자 오늘은 어떤 매매 팁 제시를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중에 네. 44불을 하향 돌파 시에 네.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4불 하향 돌파 시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자,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크루드 오일은 해외 선물이라는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44불을 하향 돌파 후 자, 일봉상 양봉을 띄우는 상태에서 항상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 지난 방송을 듣고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매수 주문을 넣으셔가지고 현재까지 네. 홀딩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자, 대략적으로 한 계약으로 200틱 이상 수익을 지금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틱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받다? 200틱이라면은 네. 대략적으로 환전했을 시 한 2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크루드오일 대응 전략, 자,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이번에 그 미국 원유 수출 재개라는 대형 호재로 인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크루드오일 상승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펙과 비오펙 간에 감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거기에 하나 또 핵심 포인트. 자, 크루드오일 미국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항상 체크하시면서요. 크루드오일은 49불을 상향 돌파 시 무조건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 매물대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크루드오일 매매하심에 있어서 5일 49불대를 상향 돌파하고 난 후 항상 일봉상 음봉 캔들을 확인하시고요. 네. 음봉 캔들 확인하신 후 자, 매도 대응하시면 충분히 아무리 적어도 50틱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골드 역시도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인 하방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금일 방송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인 하방일 것이다. 제한적인 하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 이유 골드는 지금 FOMC 성명서 매파적인 발언, 자, 미국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하방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해외의 이 이슈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연내 금리 인상이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약간은 옐런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해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10월 달이고 이 골드 종목은 12월 물이지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종목 자, 상단 1900불대에서 하단 1100불대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 구간을 그릴 거라 보고 있고요. 자, 골드 종목 하단 쪽 1100불대를 하향 돌파 시 아주 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골드 종목도 일봉상 확인하시면서 1100불대를 하향 돌파 시 자, 매수 진입해 보시는 것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골드 종목은 크루드 오일보다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은 변동성이 더욱 더 큰 종목입니다. 아, 예. 자, 골드 종목 매수 진입했을 시 300틱 이상 볼 수 있는 수익 구간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유로 종목 대응 전략인데요. 자, 언제나 유로와 골드는 커플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커플링적인 움직임이 무엇이냐?
유로와 골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자, 달러가 강달러로 가면 유로 골드는 떨어졌고요. 자, 달러가 약달러화가 되면 유로 골드는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다음 주는 유로와 골드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로 종목 같은 경우는 ECB의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대형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 FOMC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1+1, 두 가지의 악재가 있죠. 자, 유로 종목 제한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얘는 하방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느냐? 하방 랠리 중에 진입 구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매일매일 뉴욕에서는 미국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 발표 후 유로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후에 눌림목이 생기겠죠. 자, 눌림이 생기고 난 후 음봉 출현 시 매도. 매도 진입하시면 상당히 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팁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사실 해외 선물 경우에는 단타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뭐 큰 어떤 흐름의 전략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기보다 지금 말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지켜서 저 같으면 한번 모의 투자로 도전을 해본다면 골드 쪽을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가져봤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크루드 오일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10월 26일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시면서 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6일 크루드 오일은 137틱을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자, 이날 같은 경우에 크루드 오일은 지속적인 한 가지 이슈입니다. 공급량이 감소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이슈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상당히 특이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미국의 연내 계절적인 요인이거든요. 자, 연내의 미국 겨울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높을 거라는 전망. 자, 이 부분 때문에 또 원유 수요가 약간은 감소될 것이다. 그럼 또 재고량이 늘어나겠죠. 네. 자, 이런 두 가지 이슈로 오일은 137틱이라는 하방 마감을 한 하루였고요. 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76틱. 을 움직였는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 이제 이후에 28일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27일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26일, 27일 골드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골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달러의 가치입니다. 자, 달러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명은 28일 있었던 FOMC 성명이었고요. 자, 26일, 27일 골드는 그냥 일단 보합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7일 크루드오일 차트인데요. 자, 27일 같은 경우에는 133티 크루드오일 하방 마감을 한 결과를 보였고요. 자, 이날 역시도 이슈는 또 한 가지입니다. 자, 원유 수요가 너무 많다, 공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이날 하지만 크루드오일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날 크루드 오일이 하방 랠리를 이어가지 못한 모습. 자, 왜 하방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느냐? 자, 미국의 40년 만에 원유 수출이 개시됐다라는 이 대형 이슈가 하방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또 27일 골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예. 자, 골드 종목은 26, 27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실전 매매 전략들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해외 선물 투자 안 해보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해외 선물을 안 해보셨던 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외 선물은 쉽게 생각해서 방향성 싸움입니다. 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방향성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다면은 일정 부분의 꾸준한 수익은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언제나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는 분들이 항상 이 시장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네. 자, 방향성 보시고 짧게 들어가서 짧게 청산하고 나온다면은 자, 이보다 좋은 재테크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팀 카이로스탁 천윤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매주 금요일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고 그 흐름을 읽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믿을 수 있는지 엄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호재만 믿고 들어갔다가 낙방, 정말 실망하셨던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경제 지표, 어떠한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외 선물 투자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도를 지키는 힘이 하지만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